예,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중에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저한테 큰 신세를 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에게 큰 신세를 졌잖아요. 네. 아, 정말 있잖아요. 아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에 운수가 나쁜 날은 뭐를 하십니까? 뭐 퇴퇴퇴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아, 제가 오늘 왜 그러냐면 지하 주차장에서 제가 내리는데요. 어떤 차가 클렉션을 삥삥삥 울리면서 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야,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 차에서 이우영 아나운서가 내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올라오다 커피 사줬죠. 네. 그 별 뭐 카페에서 네. 그래서 좀 뭐 느끼는 거라든지 미안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아, 일단 너무 잘 마시고 있고요. 네, 지금도 복 있죠. 네, 지금도 마시고 아마 상표 노출을 할 수 없어서 그럼요.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사이즈로 제가 이제 마시고 싶긴 했는데 교수님께서 어떤 사이즈를 원하냐라고 제게 물으셨고 제일 큰 사이즈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네. 이 에스프레소만큼 조금 주는 거 없느냐 그랬더니 그런 건 없다 그래가지고 네. 그게 에스프레소는 아이스 에스프레소가 없나 봐요. 없죠. 아이스 예. 에스프레소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뭐 할 수 없이 그냥 네. 큰 걸 했는데 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항상 주차장에서 내리거나 이럴 때 아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피시고 네. 그렇게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날씨도 진짜 뭐 이게 추운 건지 안 추운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날씨 추워요, 안 추워요? 저는 오늘은 안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제가 오늘은 담배 피러 나갔더니 춥더라고요. 바람이 쌩쌩 불어가지고. 저 오늘 봄 중간 코트 옥상이라서 입고 그런가? 봄 코트 입고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또 이제 뭐 겨울에도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먹으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이럴 때 진짜 건강 관리 잘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의사들의 분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쪼록 스스로의 건강은 스스로가 지킨다 이런 생각하시고서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어쨌든 여러분이 또 이 의견 있으시면 우물정공구사하고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우영 아나운서나 저나 이게 뭐 블랙하고 별 논란이 없는 색깔의 옷을 입고 와서 다행입니다. 마치 커피 색깔 같은. 그렇죠. 예. 커피 색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계속해서 공천 관련 소식들 저희가 다뤄드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네. 뭐 언제 했다고 계속해서요? 어제도, 어제에 그제도, 의해서 계속? 네, 계속해서. 전 좀 아까 딴 얘기했는데 갑자기 뭐 계속해서 무슨 계속인가? 네. 나도 있잖아요. 그럼 커피 얘기 계속할까요? 틈틈이 훅 찔러려고 그래요. 네. 요새 이우영 아나운서 내공이 세져가지고 못 당했어요. 어떤 때는. 커피 얘기를 계속할까요 그러면? A-36번 고객님. 제 닉네임이 뭐였죠? 네, 꼬랑지님. 맞습니다. 네. 꼬랑지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 나왔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첫 번째 소식 예. 더불어민주당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오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본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략지역 지정을 요청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한 게 친문계 핵심인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을 전략지역구로 지정해 줄 것을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공관위는 이장섭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 서원, 변재일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 청원,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 비례대표 권인숙 의원이 도전장을 낸 경기 용인갑 역시 전략지역구로 지정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전략지역 지정 여부와 공천 방식은 전략공관위가 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 영입 인재 등 전략 공천을 할 수도 있고 전략 경선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전략 경선은 경선 대상자 수나 방식을 기준과는 달리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인천 부평을, 충북 청주 서원, 서울 성북을, 경기 용인갑은 전략 경선 지역으로, 나머지 충북 청주 청원과 경기 오산은 전략 공천 지역으로 고려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서
안 의원과 변 의원은 컷오프된 것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편 홍 의원과 이 의원이 친문 내지 비명계인데 변 의원과 안 의원은 또 친명계로 분류가 되죠. 공관위가 동시에 전략지역 지정을 요청을 했지만 비명계인 홍 의원과 이 의원의 경선 가능성을 열어둔 동시에 친명계인 변 의원과 안 의원은 컷오프 대상에 넣으면서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비명계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공관위가 전략지역 지정을 요청한 곳에 라임 환매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동민 의원의 서울 성북을도 포함이 돼서 논란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친명계 이수진 의원에게는 비명계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에서 경선할 기회를 준 만큼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혁백 위원장은 본인이 금품 수수를 인정을 하면 공관위 내 도덕성 검증 소위에서 심사하고 전체 회의에서 심사한다. 기 의원은 금품 수수를 시인했지만 이 의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박영훈 전략공관위원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민주당 공관위가 친명계인 변 의원과 안 의원은 컷오프 대상에 넣으면서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비명계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전반적으로 전망하고 계신가요? 이거 뭐 이런다고 반발이 누그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새 이 공천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그 용어가 이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땐 생소한 용어가 너무 많아요. 뭐 전략 지역구에다가 전략 경선이니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단수 공천과 전략 공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그런 멘트 따려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단수 공천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기자분은 전화해서 이 단수 공천이라는 게 우리가 전두환 때 이 중대선거구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소선거구로 바뀌면서 단수공.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단수공천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여기에서의 단수공천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 사람을 공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경선을 안 하고 그냥 공천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략 공천하고 단수 공천하고 굉장히 헷갈려요. 단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의원이 자기가 A라는 지역구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만 공천하려면 이건 단수 공천이라는 용어 쓰고 A라는 의원을 제끼고 그 대신에 다른 사람을 그냥 거기다가 꽂아 넣으려면 이건 전략 공천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전략 경선 도대체 이게 뭔지 이게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용어가 좀 너무 복잡하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그 반발을 좀 누그러뜨리려는 그러한 일환이라고 볼 수는 있죠. 이재명 대표가 뭐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죠. 이 룰이 안 좋다라고 이길 자신이 없어서 룰을 탓하는 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또 뭐냐면 국민의힘이 더 시끄러운데 민주당만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어쨌든 당밖에 너무 시끄러워지니까 그러한 것들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언론 때문에 국민의힘도 시끄러운데 민주당만 부각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용한 공천이야말로 누군가 깊게 개입한 사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이 시끄럽다라는 걸 사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당분간 시끄러움이라는 것을 누그러뜨릴 가능성 그리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이 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거는 진짜 좀 지켜봐야겠죠. 예. 양당의 대표 모두 이제 공천 관련해서 갈등이나 이제 뭐 시끄러움 이야기가 나오면 상대당이 그러지 않나라고 반문을 하는 모양새는 비슷하네요. 원래 있잖아요. 정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남 탓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로남불로 일관되게 나가면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정치 잘하는 방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네. 나 뭐 잘못됐어. 그리고 상대방이 똑같은 짓을 하면 이제 네. 엄청나게 비난을 퍼붓는 거죠. 예. 그럼 클린스만을 우리 국회로. 예. 자 다음 소식. 자 다음 소식. 그런 비유가 그럼 뭐 우리 클린스만이 홍명보가 아니라 저기 황선홍 감독이 임시 감독을 하기로 했다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임시 감독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일단 3월에 A매치까지 합니다. 3월에 A매치까지. 네. 황선홍 감독이 4월에 또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 무슨 월드컵 올림픽 예선이 올림픽.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당 소식인데요. 민주당의 공천 갈등 양상이 폭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문계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컷오프가 됐죠. 문명 충돌에 뇌관이 터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박영순 의원이 탈당을 했고요. 오늘은 서른 의원까지 탈당 회견을 했습니다. 공천 국면에서 4명째 탈당을 했고요. 여기에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전략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전략공관이 요청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홍 의원에 대해 사실상 컷오프 수순을 밟고 있어서 원심력은 더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이 진행한 현역 의원 평가 및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던 비주류 의원들의 인식이 의심 수준에 머물던 비명계 찍어내기를 확신하는 단계에 이르면서 하나둘 탈당 결심을 굳혀가는 모양새고요. 특히 임 전 실장 컷오프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 오늘 B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당의 완성, 사당화의 완성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라이벌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인 최재성 전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100% 이 공천 배제에 대해서 100% 이재명 대표의 생각으로 이 대표가 기괴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쏘아붙이기도 했습니다. 홍영표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부평을의 전략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홍영표를 완전히 밀어내려는 작전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탈당 등의 선택지가 열려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직접 이야기를 했죠.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지도부에게 이 결정을 재고해달라 촉구를 했습니다.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의 답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 후에 가칭 민주연대를 만들어서 선거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의 연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관위가 김근태계로 분류되는 기동민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성북구를 전략공관위 소관으로 넘긴 문제도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화약고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공관위가 라임 환매 사태 때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점을 들었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친명계 이수진 의원에겐 경선 기회를 줘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청래 최고위원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죠. 비명계 고민정 최고위원이 사의를 밝히고 불참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4년 전 총선에서 친문 아닌 국회의원 후보가 있었느냐, 다 문재인 이름 걸고 후보가 되고 당선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시대 흐름에 대한 몰이해이고 역행이다 말을 하면서 앞서서 앵커가 말씀해 주신 이재명 대표가 손흥민이다 이런 예를 들기도 했는데요. 자,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연이어 탈당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전 누구 같아요? 손흥민도 아니고 창원도 아니고 누구? 클린스만? 아니요. Ich komme aus Deutschland? 아니요. 네, 아닙니다. 네. 사실은 제가 네.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연예인 중에. 누구죠? 누굴 것 같아요? 누구죠? 몰라요? 네. 얘기 안 해줄래요?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누가 있나요? 그 유명 배우 아버지 되시는 분인데 그분도 아주 유명한 배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용건님. 네.
우리 제작진이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 김용근 선생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하정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 제가 사실 이거를 보면서 느끼는 게 첫째로 뭐냐하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문제 이거 가지고 친문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할 말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진짜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전 두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는 고민정 의원이고 또 다른 분은 윤건영 의원이에요. 근데 두 사람 다 공천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임종석 전 실장이 문재인 정권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을 당시에 그때 뭐냐면 정말 이 친문의 이 적통이 아닌데도 진짜 친문이 아닌데도 이렇게 임종석 실장을 비서실장으로 쓰는 문재인 전 당시 대통령 정말 이게 소위 말해서 포용 전략으로 나가는구나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임종석 전 실장이 친문의 이 계속 진짜 친문이냐라는 데에선 그때 당시에도 사실 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칭찬을 받았던 거고 그래서 오리지널 진짜 친문 문재인 전 대통령 쪽 사람 이라고 본다면 윤건영 의원과 고민정 의원인데 두 사람 다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탈당은 본인들의 자유예요. 진짜로. 탈당은 본인들의 자유인데 문제는 탈당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아까 민주연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잠시 후 3부에서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님 모시고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무소속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한번 나갔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소속 친박 연대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소위 말해서 친일계로부터 공천 학살을 당한 친박들이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무소속이니까 아마 이 기호를 굉장히 뒤에다가 뒷번호를 받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불이익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그거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탈당하면은 제가 어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20대 총선 때쯤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당시 이제 문재인 당시 대표죠. 이쪽에 반대쪽에 있었던 동교동계가 김한길 당시 전 대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박주선 의원이라 이런 분들이 전부 탈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동교동계가 그랬고 지금은 그때의 주류로서 그런 이 소위 말하는 주류 교체에 앞장섰던 분들이 이제 비주류로 몰리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잘된 일이다. 이거는 그래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정당사에서는 계속 반복되는 일이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사례를 꺼낸 겁니다. 네. 저는 그리고 들었던 생각이 이전에도 정치권에서 각종 스포츠 스타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려고 한다 이런 카더라도 있고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지만 사실 누구보다 국익을 드높였던 분들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당연하죠. 그리고요. 왜 스포츠 스타들을 자꾸 꺼내는지 아세요? 스포츠 스타들은 진영을 초월하고 그래서 전 국민적인 스타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가장 솔직한 얘기로 거론하기에 부담이 적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거론한다. 그러면은 그 거론되는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가 대부분 갈리는데 스포츠 스타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이유영 아나운서는 호불호가 갈릴까 안 갈릴까요? 저는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이겠죠. 네. 왜요? 정치인이요? 아니요. 일단 밖에선 저를 주로 호하지만 안에선 저를 부러워하시니까. 그렇구나. 네. 맞아요. 그 지하 주차장에서 그렇게 자꾸 사람 깜짝 놀랄게 크랙션이 빵빵. 그거 아까 잘못 눌렀죠. 네. 그죠. 네. 근데 잘못 누른지도 모르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발언들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 센터에서 직장인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당내 공천 갈등과 관련해서 탈당자 속출하는 사태에 대해 입당도 탈당도 자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서 앵커가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경기 안 하겠다. 이런 건 별로 그렇게 국민들 보시기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규칙이 불리하다고 경기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게 마치 경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것처럼 세대 교체도 있어야 하고 새로운 기회도 주어져야 하고 특히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선수 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태의연한 기득권들 그대로 다 은둔시키고 자기 가까운 사람이라고 꽂아넣는 국민의힘식의 공천 민주당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노웅래, 홍영표 의원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의 반발에 대해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고 같은 기둥 속에 큰 줄기를 함께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 자체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이 속출한 것에 대해선 대체로 오해, 과장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사퇴 의사를 밝힌 고민정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말을 했는데요.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천받으면 친명이 돼버리고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이러면 반명, 비명 이렇게 분류하는 걸 자제해달라고 언론에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그 피트니스 센터에서 러닝머신에 올라갔을 때 하필 그때 TV 화면 속에 임종석 전 실장의 기자회견이 나오는 장면이 맞아요. 화제가 됐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어쨌든 당 대표로서 지금의 이 정말 아주 보기 드문 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당내 공천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혼란은 국민의힘이 훨씬 더 심하다. 왜 그쪽은 조용한 공천이라는 등 엄호하면서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엉터리 왜곡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사실과 다른 엉터리 왜곡인지 아닌지는 아마 유권자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혼란과 후유증이 심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줄줄이 탈당 사태가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탈당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물론 이런 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발언에 공감은 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소식인데요. 절반 넘게 진행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총선 공천에서 30, 40대 청년 정치 신인 여성이 여전히 소수자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어제까지 확정된 공천 후보자 132명 가운데 30대가 3명, 40대가 15명이고 20대는 없습니다. 30, 40대 청년 후보가 약 14%인데요. 게다가 청년 후보들의 지역구 대부분 험지나 격전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성 후보는 약 9%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이처럼 청년, 신인, 여성이 험지로 50대 이상 남성 현역이 양지로 쏠리는 현상은 당이 놓인 현실과 무관치 않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천 기조가 막판까지 유지가 된다면 속칭 꼰대남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짙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적지 않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에 대한 인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지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단지 저는 이 얘기는 분명히 하고 싶은 게 30, 40대 젊은 사람들 공천하면 뭐가 좋죠? 제가 이제 기자님들도 가끔 저한테 멘트 따를 때 제가 그런 얘기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21대 국회 한번 따져놓고 봅시다. 나이 들은 사람이 더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까? 소위 말해서 나름대로 젊다는 사람이 논란을 일으켰습니까? 그거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나이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단지 여성 의원 이 여성 공천 비율이 9%인 건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는 11.1%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유엔에서 이 권고하고 있는 여성 의원 비율은 30%입니다. 근데 30% 여성 의원 비율을 채우기
하기 위해서는 공천을 훨씬 더 많이 해야죠. 근데 여성 의원들 비율, 여성 후보 비율이 이 정도로 작다는 건 문제지만,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가지고 야 이게 젊은 사람들 안 해가지고 문제다. 글쎄요. 젊은 사람들이 정치계에서 정말 발군의 능력을 발휘했다면 저도 그 얘기에 동의할 텐데, 우리는 과거 우리나라의 국회를 봤을 때 젊은 사람들 국회 들어와서 진짜 잘했나? 지극히 의문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한테 신세진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